안녕하세요. 해빌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던 화성시 송동 단지내 상가 1층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임장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임장 후에 제 손품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얼마나 그 차이가 컸는지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매물건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6956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송동 693번지에 위치한 상가 1동 1층에 101호 동탄 2 신도시 하우스 디더레이크 아파트 단지 내 상가였습니다. 간단하게만 물건을 소개해드리자면 감정가는 9억 6,100만원에 나왔었고 두 번 유찰돼서 4억 7,089만원의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12평이고 이를 각각 6평과 6평씩 부동산과 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임차인을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임차인은 2천만원에 120만원으로 월세가 형성되어 있고 무인 아이스크림점은 2천만원에 100만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은 지금 현재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인 임차인이며 보증금은 전액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 여기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점과 부동산점이 저희 경매 물건이 되겠고요. 총 4개 정도밖에 호실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저희 단지 내 상가이며 정문은 이쪽입니다. 이쪽이 여기 있는 LH 아파트 900세대의 LH 아파트와 저희 하우스 디더레이크 아파트 1500세대의 정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건은 경매물건은 후문 쪽이 되겠고요. 후문이지만 초등학교랑 중학교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이 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단지의 학생들이 저희 경매물건에 이제 배우 수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탄 레이크 자이 더 테라스 아파트부터 동탄 린스트 라우스 더 레이크 아파트, 그 다음에 저희 아파트와 그 위에 있는 LH 아파트까지 360세대, 1000세대, 1500세대, 900세대를 합해서 이게 얼마일까요? 900 더하기 1500 더하기 1000 더하기 360은 총 3760세대의 배우 세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모두가 다 해당되진 않을 거고 그 중에서 이 초등학교를 이용하는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이 저희 단지 내 상가의 그 수요가 되겠습니다. 이 1500세대는 전체 배우 수요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은 지도를 보고 살펴보시면은 오늘 제가 손품을 팔 때는 이 정보를 몰랐지만 임장을 갔다 와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임장을 다녀왔는데 여기 이렇게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되어 있고 여기 학생들이 등교 시간에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 저희 물건은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손품을 팔 때는 처음에 굉장히 학생들 수요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임장을 다녀와 본 결과 여기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차량밖에 없습니다. 차량들이 이쪽 입구를 통해서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출입구밖에 없고 도보를 통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계단, 여기 버스가 막고 있었지만 이 계단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단지에 바로 1층과 1층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내려와야지만 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심리적인 접근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로드뷰가 등교 시간에 찍힌 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 실제로 제가 토요일 점심시간에 가본 결과 사람이 거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동산 사장님과 인터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사장님은 지금 현재 120만원의 월세를 내고 계시고 이 아이스크림점은 100만원의 월세를 내고 계시는데 사장님께서는
월세가 이 무인 아이스크림점만큼 무인 아이스크림점보다 저희 부동산이 더 비싼 것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부동산이 이 아이스크림만큼 1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120만 원이지만 100만 원 정도로 깎아줄 수 있으면 재계약을 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사는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냐면은 이 상가가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이 로드뷰 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 왼쪽으로 꺾어지면은 이 출입구 문을 통과한 뒤에 왼쪽으로 꺾어주면 한 4개 정도의 차량을 댈 수 있는 그 주차 공간이 나옵니다. 손님들, 여기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만약 차를 가져온다면 여기 4대 정도에 세우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이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상당히 어른들이 이용하기에는 여기 상가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 무인 아이스크림점 점포 사장님과 인터뷰를 했을 때도 동일한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점 사장님은 직접 점포에 계시진 않았고, 제가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해본 결과, 본인들도 이제 장사가 학교 바로 앞이고 주변에 상가가 없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상가가 없기 때문에 장사가 굉장히 잘 될 줄 알았으나, 생각보다 아이들은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몰려다니고, 이제 좀 귀찮게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이 매출에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인 어른들이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점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좀 구매를 해줘야 그 매출이 좀 높게 유지가 될 텐데, 아이들은 인원들은 많이 몰려오고 민원은 많이 넣고 하지만 실제로 구매하는 것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어서 매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재계약 의사는 좀 불분명하다고 고민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입차를 직접 하실 생각은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절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장소는 지금 흐르는 상권일 뿐이고 실제로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인도로는 아파트 단지로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렇게 직접 임장을 가봐야지만 알 수 있는 점인 것 같았습니다. 손품만 봤을 때는 당연히 여기가 인도로 통행하기가 편리해 보였지, 이렇게 차량만 통행할 수 있고 도보로는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만 다녀야 된다는 점은 좀 파악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단과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도 1층을 통해서 다니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임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현재는 220만원 정도를 2개 호실에서 받고 있지만 더 월세를 깎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으니 제가 손품으로만 조사했을 때 300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 300이 과연 가능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사장님께서 나가신다면은 저는 무인 아이스크림점과 무인 문방구, 이렇게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 무인 아이스크림점 사장님과 인터뷰를 한 결과 지금 현재는 또 방학이기 때문에 아이들 그 수요가 원래 별로 없었던 아이들 수요가 더더욱 더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오픈업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가의 매출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 해당 상가 응응스크르 동탄 레이크점 매출 11월달 매출은 200에서 3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 매출이 아니라 월 매출인데요, 굉장히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는 사실 매장을 운영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생각했었던 무인 문방구도 이렇게 학교 바로 앞보다는 차라리 학원가나 아니면 조금 더
유동인구 많은 중심 상가나 이런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학교는 학원과 달리 방학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수요가 1년 중에서 한 4개월 정도는 더 더 줄어든다고 비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 아이스크림점은 무인 문방구는 이쪽에 있는 큰 프라자 상가 안에도 무인 문방구가 있었습니다. 평수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직접 들어가 봤을 때 물건들이 많진 않았지만 여기는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을 좀 더 아이들도 이용을 할 수 있고 방학이어도 여기를 좀 더 이용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LH 아파트랑 저희 동탄 하우스 D 더 레이크 아파트의 정문인데요. 여기 있는 편의점에 여기 101호, 102호가 나와 있는데 102호가 지금 네이버 부동산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사장님과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평당 4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40만원인 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900세대 LH 아파트는 900세대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1500세대의 아파트까지도 함께 배우세대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도 세븐일레븐이 있었지만 이 세븐일레븐으로의 접근성보다는 여기가 조금 좀 영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하우스 디더레이크 아파트에 살지라도 어차피 이 프라자 상가를 이용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바로 아파트 정문에서 입구에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 편의점을 들릴 것이고 이 편의점을 통해서 이 길을 따라서 이 프라자 상가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40만원짜리 평당가를 보면 좀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현재 기존의 월세인 220만원 정도 최대 높아봤자 한 250만원 선에서 투자 분석을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만약에 한 번만 더 유찰됐을 때 최저가가 3억 3천만 원이니까 한번 지금 임차 시세를 지금 여기 있는 4천에 300이 아니라 2,500에 200 정도, 250 정도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기를 켜고요. 자, 그러면은 실제 투자금은 얼마가 될까요? 3억 3천만 원에 입찰을 한다고 하면은 3억 3천만 원 곱하기 26%. 왜 26%일까요? 보통 대출은 이 경매물건에서의 상가 대출은 80에서 90% 정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80% 정도를 가정했고 상가의 취득세는 4.6% 정도 되는데 기타 뭐 명도비나 아니면 다른 법무비, 법무사 무슨 수수료비 등이 명도비도 들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6%에서 1.4% 정도 더한 6%로 가정해서 총 입찰가의 26% 정도가 실제로 들어가는 투자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8,580만 원이 나오고 그 중에서 보증금을 2,500만 원을 회수한다면 8,580만 원 빼기 2,500만 원 하면 6,0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들어간 투자금은 6,080만 원이 될 거고요. 금리가 7%일 때는 월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3억 3천만 원인데 그 중에 80%를 대출을 받을 것이고 이 대출받은 게 연금리가 7%를 가정한다면 1년 동안 내야 되는 이자는 1,848만 원이 됩니다. 1년은 12개월이니까 12로 나누면 154만 원이 됩니다. 월 이자는 155만 원으로 계산을 했었고요. 순수익은 250만 원에서 155만 원을 빼면 되겠죠. 250만 원에서 155만 원을 빼면은 95만 원마다 월에 순수익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12개월을 곱하면 1140만 원이 됩니다.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실제로 내가 매 년마다 받는 돈은 1140만 원인데 내가 들어가는 총 투자금은 608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7%일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의 수익률은 순수익률은 18.75%가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만약 금리가 4%로 언제까지나 금리가 7%로 유지되진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만 버티면 금리가 좀 천천히라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금리가 4%까지 떨어진다면 월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3억 3천만 원에 곱하기 80% 곱하기 4%로 하면 1년 동안 내야 되는 총 이자는 1000만 원 정도가 되고 12개월로 나누면 8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월세로 받는 돈이 250만 원을 가정했고 88만 원을 내야 되니까 162만 원이 월에 받는 이자를 제외하고 받는 순수익이 될 거고요. 곱하기 162만 원 곱하기 12를 하면 1944만 원이 됩니다. 1년 동안 저는 1944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이자를 제외하고요. 하지만 들어간 돈은 6080만 원이죠. 나누기 6080 하면 32%가 됩니다. 금리가 4%까지 떨어진다면 순수익률이 32%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투자 물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입찰가 최저가인 4억 7천만 원에 들어가지 말고 한 번만 더 유찰된 경우에 3억 3천만 원 최저가에 한 번쯤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부동산 사장님과 무인 아이스크림점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 근처가 아이들 말고는 따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부동산 무인 아이스크림점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보인데 이게 원래 지금 원래 한 개 호실을 중간에 가벽을 세워서 두 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인 아이스크림점 같은 경우는 좀 빵빵하게 음악을 틀어서 아이들을 좀 유혹시키는 그런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동산 사장 이게 가벽으로만 쳐져 있다 보니까 소음 방지가 되지 않습니다. 소음이 그대로 부동산 사장님께 노출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은 굉장히 골머리가 아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을 많이 걸어서 지금 현재는 이 무인 아이스크림점은 음악을 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직접 임장을 가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엔 답이 있다는 말이 좀 맞는 말 같습니다. 손품으로만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많이들 손품으로만 조사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영상들이 많이 요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실 때는 그 영상을 100% 신뢰하지 말고 꼭 반드시 임장을 직접 가보셔서 손품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직접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물건 소개와 그 임장 결과를 모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